오늘 드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하면 갑자기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이요.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그 느낌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거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딱 이 장면 하나만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평일 저녁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연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요. TV 소리가 나직하게 들리고 며칠 전에 웃으면서 합의했던 여름 휴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다음 달에 가기로 한 제주도 숙소 오늘 예약할까?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미간을 찌푸리며 당신을 빤히 쳐다봅니다. 싸늘한 정적이 흐릅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너 요즘 정말 이상하다. 자꾸 없는 일을 지어내서 나를 몰아쓰네. 혹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환각이라도 보는 거 아니야? 정말 걱정된다. 당신은 당황해서 스마트폰 달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요. 심지어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은 따뜻함마저 서려 있어요. 그 순간 당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정말 착각한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걱정해주는데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소중한 사람을 의심한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정할까? 내 멘탈이 문제인 걸까?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며 상대방의 품으로 숨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기억, 판단, 감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해서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행위예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당하는 사람이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똑똑하고 감수성 풍부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더 잘 걸릴까요? 성격이 약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뇌과학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고 설계되어 있어요. 매 순간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검토하다가는 뇌가 과부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뇌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에피스테믹 트러스트, 쉽게 말해서 지식적 신뢰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면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말하면 일단 믿는다.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한 아주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이 역이용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이 신뢰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당신 뇌의 현실 판단 능력을 오염시킵니다. 당신의 뇌가 상대방 말을 믿게 된 건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정상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다가 해킹을 당한 것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 안에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편도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24시간 켜져 있는 화재 경보기예요. 뭔가 위협적인 게 감지되면 즉각 경보를 울립니다.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이 경보기는 미친 듯이 울려요. 뭔가 잘못됐어, 위험해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전전두엽입니다. 뇌의 CEO예요. 이 경보를 끄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뇌 안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넘치게 만들어요. 코르티솔이 넘치면 어떻게 되냐면 뇌의 CEO인 전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자리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없는 사이 화재 경보기만 요란하게 울리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속삭이는 거예요. 불난 거 아니야. 내 눈이 이상한 거야 라고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뇌의 방어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된 상태니까요. 이게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인구의 15%만이 가진 고해상도 정보 처리 능력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감정의 결을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이건 결함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입니다. 가해자가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의 그 정교한 센서가 자신의 거짓말을 금방이라도 알아챌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공감 능력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낭비된 고성능 보조 배터리였어요. 이제 그 배터리를 당신 자신을 충전하는데 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뇌를 조작하는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침표 말투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이 말끝을 흐릴 때 공략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끝이 올라가면 가해자는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요. 당봐, 너도 확신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요. 이제부터는 말끝에 1kg짜리 아령을 매단 것처럼 음을 툭 떨어뜨리세요. 그렇군요. 끝. 알겠습니다. 끝. 제 생각은 다릅니다. 끝. 이 마침표 하나가 당신의 뇌에 상황 종료 신호를 보내고 가해자가 당신의 논리에 침입할 틈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두 번째, 3초 응시법입니다. 상대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부을 때 즉시 대꾸하지 마세요. 아무런 표정 없이 딱 3초간 상대의 미간을 빤히 응시하세요. 이 3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신 뇌 안에서는 자리를 비웠던 CEO 전전두엽이 돌아올 시간이 생깁니다. 흥분한 편도체가 조금 가라앉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요, 예상했던 반응이 안 나오니까 당황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즉각적인 혼란과 변명을 기대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들의 수법이 무력화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3초만 조용히 바라보면 돼요. 세 번째, 바보 표정입니다. 이름은 웃기지만 진짜 효과 있어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뭔가 터질 것 같은 순간에요. 턱에 힘을 빼고 입을 아주 살짝 벌리세요. 멍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요. 뇌는 몸의 신호를 역방향으로 읽거든요. 보통은 긴장하면 턱이 굳고 표정이 딱딱해지잖아요. 그 반대로 턱 근육을 이완시키면 뇌가 그 신호를 받아서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편도체 경보가 약해지는 거예요. 감정에 휘말리기 전에 몸의 근육으로 뇌를 먼저 속이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 한 줄로 정리할게요. 당신이 가스라이팅에 당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타인을 신뢰하도록 설계된 아주 진화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역이용당한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이 힘들었던 건 타인을 너무 깊이 신뢰했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조금 더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고칠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뇌 사용 설명서를 이제야 받게 된 것뿐이에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남의 하이라이트에 내 자존감을 입장료로 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동안 가해자가 써내려간 소설의 독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소설의 편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딱 5분만 해보세요. 오늘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 끝에 아주 크고 묵직한 마침표를 찍는 상상을 하세요. 그 문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내일로 넘어올 수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기술 중에 내일 당장 써보고 싶은 게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침표 말투인지, 3초 응시법인지, 바보 표정인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가진 분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과학이 여러분 편입니다. 뇌가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 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을 과학적으로 읽어드린 멘탈 도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